주하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이 쓴 사기 중에 화식열전이라고 있습니다. 재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속에 등장하는 중국인들이 어떻게 부를 쌓아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는 이익이 없다. 아껴 쓰고 부지런한 것은 대체로 생업을 다스리는 올바른 길이다. 그러나 부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기이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것은 남들이 쓰지 않는 방법이었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월나라 왕 구천은 회계산에서 패한 후에 법녀와 계연을 중용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었다. 계연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뭄이 든 해에는 미리 배를 준비해 두고 수해가 있는 해에는 미리 수레를 준비해 두는 것이 사물의 이치입니다. 물건이 남아 도는지 모자라는지를 알면 그것이 귀한 것인지 천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비쌀 대로 비싸지면 헐값으로 돌아오고 싸질 대로 싸지면 비싼 값으로 되돌아옵니다. 물자를 축적하는 원칙은 온전한 채 보존하는 것이며 오래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교역하여 상하기 쉬운 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비싼 것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싼 물건은 오물을 배설하듯 팔아버리고 싼 물건은 구슬을 손에 넣듯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통의 도입니다. 구천은 이것을 실천에 옮겨 10년 만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법녀는 계연의 제자인데 스승의 이론을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았다. 그래서 벼슬을 버리고 도라는 곳으로 가서 주공이라고 불렸다. 그는 우선 물자의 교역이 왕성한 중심지인 도를 선택했다. 그리고 장사를 하여 물자를 쌓아두었다가 시세의 흐름에 따라 내다 팔아 이익을 거두었다. 사람의 노력에 기대지 않고 자연의 시세에 맡겼다. 도주공은 19년 동안에 3차례나 1,000만금을 벌었다. 그리고 2차례에 걸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것이 바로 부유하면 그 덕을 즐겨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손들도 기업을 잘 운영하여 재산을 늘려 거만금의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자의 이름으로 도주공을 꼽는 이유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은 70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부유했다.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조나라와 노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 재산을 모았다. 사두마차를 타고 기마 행렬을 거느린 채 비단 패백을 들고 제후들을 찾아다녔으므로 왕들이 몸소 뜰까지 내려와 대등한 예로 맞았다. 공자의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게 된 데에는 자공의 힘이 컸다. 자공이 공자를 모시고 다니며 도왔기 때문이다. 부를 통해 스승을 빛내주었던 것이다. 중국인들이 사업하는 비법의 원조로 꼽는 사람 중에 주나라 사람 백규가 있다. 그는 시세의 변동을 살피는 데 탁월했다. 그래서 백규는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돌아보지 않을 때 사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들일 때 팔아넘겼다. 풍년이 들면 곡식을 사들이고 실과 옷을 팔았으며 흉년이 들어 누에고치가 나돌면 비단과 풀솜을 사들이고 곡식을 팔았다. 그는 거친 음식을 달게 먹고 하고 싶은 것을 억눌렀으며 옷을 검소하게 입고 노복들과 함께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했다. 시기를 보아 나가는 것을 마치 사나운 짐승이나 새처럼 빨리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경영할 때 이윤과 여상이 계책을 꾀하고 손자와 오자가 군사를 쓰고 상황이 법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한다. 그런 까닭에 임기응변하는 지혜가 없거나 일을 결단하는 용기가 없거나 주고받는 어짐이 없거나 지킬 바를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는 내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백규는 자신의 방법을 직접 시험하여 자신의 뛰어남을 입증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다. 촉당의 탁신은 원래 조나라 사람이었다. 조나라가 진나라와 싸워 지자 포로가 된 조나라의 백성들은 강제로 다른 곳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탁시 역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부부가 수레를 끌고 이즈주로 가게 되었다. 조금이라도 재물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나라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고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여 가맹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탁시는 생각이 달랐다. 가맹은 땅이 좁고 메마르다. 문산 기슭은 기름진 들이 있고 큰 감자가 생산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굶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은 장사에 뛰어나고 교역이 활발하다고 들었다. 나는 그리로 가리라. 사람들은 가맹보다 더 먼 곳으로 가기를 자청하는 탁시를 이해하지 못했다.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간 탁시는 철이 많이 나는 산으로 들어가 쇠를 녹여 그릇 만드는 일을 했다. 그는 그릇을 팔아 부를 축적하고 다른 백성들은 철을 재련하는 기술자로 삼았다. 탁시는 부자가 되었다. 노비가 1000명에 이르렀고 산에서는 사냥하고 연못에서 고기를 잡는 즐거움은 임금과 견줄만 했다. 제나라 사람들은 특히 노예를 업신여기고 천대하기가 유별났다. 그러나 조간이란 사람은 노예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 사람들은 사납고 교활한 노예들을 싫어했지만 조간은 노예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탁하여 생선과 소금을 팔게 하였다. 그들의 기질이 상업에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간은 고을의 태수나 나라의 재상들과 사귀기도 했지만 노예들을 더욱 신임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 수천만 금의 부를 쌓았다. 그래서 벼슬을 사느니 차라리 조간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조간이 사나운 노예들의 기질을 살려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성국의 임씨는 조상 대대로 창고의 관리였다. 진나라가 싸움에 지자 싸움에 참가한 호걸들이 관하로 몰려들어 금, 은, 옥 등의 보석을 탈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씨만은 창국의 곡식들을 굴 속에 감추어뒀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백성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없었다. 쌀 한 섬 값이 1만 전까지 올랐다. 다른 호걸들이 차지했던 보물들은 모두 임씨의 차지가 되어 부자가 되었다. 호걸들이 서로 사치를 다툴 때 임씨만은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농사와 목축에 힘을 썼다. 사람들은 밭과 가축을 살 때 싼 것을 찾았지만 임씨는 값은 비싸도 질이 좋은 것을 골랐다. 임씨는 아주 부자였지만 내 집의 밭과 가축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면 먹지도 입지도 않고 하는 일이 끝나지 않으면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는다 라고 했다. 임씨는 자손 대대로 부유함을 더해갔다. 마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천자까지도 그를 존중해 주었다.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 사람들의 풍속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인데 병씨는 그 중에서 특히 심했다. 그는 대장장이로 일어나 검한 금에 부를 쌓게 되었는데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온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구부리면 물건을 줍고 일어서면 물건을 취하라 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그는 인접한 곳의 사람들 중에는 학문을 버리고 이익을 쫓아 나선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졸렬한 방법이지만 진나라 양씨는 농사를 지어 부호가 되었다. 행상은 남자에게 천한 일이지만 옥락성은 행상을 하여 천금을 얻었다. 술장사는 하찮은 일이지만 장씨는 술장사를 하여 갑부가 되었다. 칼을 가는 것은 보잘것없는 기술이지만 질씨는 그것으로 제후처럼 반찬을 버려놓고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양의 위를 삶아 말려 파는 것은 단순하고 하찮은 일이지만 탁씨는 이 일을 통해 기마행렬을 거느리고 다닐 수 있었다. 말의 병을 고치는 것은 대단찮은 의술이지만 장리는 그것으로 종을 쳐서 하인을 부리게 되었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2300년 전 사마천이 쓴 사기열전 중에 화식열전 속에 등장하는 중국인들의 이야기다. 사마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유해지는데 정해진 직업이 없고 재물은 미리 정해진 주인이 없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재물이 모이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기왓장이 부서지듯 흩어진다. 천금의 부자는 한나라의 귀족과 맞먹고 거금을 가진 부자는 한나라의 왕과 그 즐거움을 같이 한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화식열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예를 조금씩 들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계연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죠. 비싼 것은 오래 쌓아두지 말고 비싼 물건은 오물을 배설하듯이 팔아버리고 싼 물건은 구슬을 손에 넣듯이 사들이는 것이 유통의 도라고 있고, 남들이 좀 천대시하는 노예들을 잘 활용을 했다고 해야 되죠. 그들의 능력을 잘 살펴보고 도와주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듯 내가 하는 일을 꾸준히 잘 해나가고 그 분야에서 탑이 된다면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일에서도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유해지는 데는 정해진 직업이 없고 재물은 미리 정해진 주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